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을 수 없느냐 아니냐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30대의 나이가 된 저 역시도 여자친구와 예비장모와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영아, 너 내 핸드폰 몰래 확인했던 거야? 내가 확인도 안 한 메시지가 막 확인돼 있고 그러네. 아니, 그냥 우연히 오빠 핸드폰에서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 하고 확인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뿐이야. 내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 네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말 돌리기만 하면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없지. 그래, 오빠가 신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도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돈 버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사귄 지 한 달도 넘었어. 나 결혼 정년기고 이제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가면 좋은 거잖아. 나는 어서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데 오빠가 미적거리니까 나도 하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소개팅할 때 서로 직업이며 연봉 같은 거 안 묻고 일단 사람이 어떤지부터 만나보기로 했었잖아. 결혼 전제로 만나는 맞선 같은 거 지겹다며. 너도 동의한 이야기고 네가 먼저 이야기 꺼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알지? 아는데 나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매일 이렇게 데이트 같은 거며 좋은 물건들이며 내가 필요하다는 거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이러는 거라고. 네가 말하는 행동은 고맙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날 염탐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조만간 말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패 같은 거 안 감춰. 때 되면 알아서 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는지 이야기해주라. 나 임용고시 준비하고 곧 선생님 될 사람이야. 오빠도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오빠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지 않겠어? 우리 둘 다 이제 30대 넘었고 예전같이 어린 나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현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오빠는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거리도 먼 상황에서 계속 연애에 나가려면 서로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냐. 자꾸 현실적인 조건 들먹이는데 나는 조건 같은 거 따지고 너랑 만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조건 따지면서 내가 너랑 사귈 것 같으면 연애를 아예 시작도 안 했지. 지금 그건 무슨 소리야? 딱히 별 의미를 갖고 한 말은 아니야. 그냥 난 너라는 사람이랑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맞는 것 같아서 사귀는 거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답답했거나 서운했던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오케이.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을 할게. 매일같이 너 만나러 기차 타고 오는 거는 나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밥 먹고 나서 커피값 정도는 네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없다거나 요즘 돈이 쪼달린다는 핑계로 네가 자꾸 나한테만 신세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설마 이런 말 했다고 서운한 거 아니지? 서운하긴 말 잘했어. 나도 오빠한테 그렇지 않아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채감도 있던 상황이었어. 다만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나 생활하는 게 가끔 쪼달릴 때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생활하는 게 왜 쪼달리는데? 사정 얘기해봐. 내가 도움 줄 수도 있잖아. 오빠한테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야. 뭐 그냥 별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연금 받는 거로 생활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는 거지. 물론 저축해놓은 건 있지만 엄마도 몸이 아픈 상황이라서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아직 임용고시도 합격 못한 상황이고. 그래. 네가 결혼이며 생활 때문이며 고민 많고 힘든 거 잘 알겠어. 근데 우리 이제 겨우 2달 좀 넘었잖아. 진도 천천히 나가면 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난 네가 천천히 알아가자는 말 해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오빠 나도 생각이란 게 바뀔 수가 있어. 솔직히 나도 하루가 급한 사람이야. 응급 상황인데 오빠가 이렇게 시간 끌면서 신뢰를 안 주는 거. 나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알겠다. 알겠어. 신뢰 줄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뢰를 주려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나 해보자. 그렇게 네가 똥 씹은 표정으로 나한테 툴툴거리고 뭔가 불만 있는 기색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얼른 얘기나 해봐.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 나 그냥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이야.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감독 같은 거 하면서 일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뭐 중장비 같은 거 임대하면서 돈 벌고 그런 거지. 수입은 인맥이 얼마나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나 벌만큼 벌고 내 여자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 나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해해줘. 뭐 오빠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재촉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그냥 오빠가 배우자로서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그런 거지. 나 힘들 때도 붙들어줄 수 있고 묘목 같은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거든. 30대가 될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여자친구는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친구였던지라 결혼까지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다만 여자친구는 저와 사귈 때의 초반과는 달리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언급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실망이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보는 일까지 있으니 이 연애를 지속해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추궁을 한다던가 제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이제 하다하다 내 핸드폰 검사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걸린 전화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오해를 하게 한 거잖아.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도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 그거 조카가 장난친 거라고 말했잖아. 실제로도 조카가 걸려온 거였고 확인시켜줬는데도 너 지금 이렇게 반성 안 하고 도리어 따지고만 있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가 신뢰를 갖고 쌓아나가야 되는 생활이잖아. 그런데 신뢰를 벌써부터 깨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랬던 거라고. 오빠가 막말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결혼하자고 말은 했어도 식장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는데? 그런 생각으로 나를 만날 거면 아예 이 연애를 하지 말지 그러냐. 서로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알아갈 시간 가지자고 했던 건 너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 대부분 알려줬는데도 또 모르겠다면서 구속하려 드는 상황이니까 참 황당하다. 그러니까 나도 오빠한테 이러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버는지부터 무슨 일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됐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너랑 만나면서 나 많이 양보했던 거 알지? 그런데 이렇게 신뢰 깨놓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 보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야. 소개팅할 때 나는 오빠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나갔던 것 뿐이야.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얘기 나올 때 됐으니깐 서로 깔 건 까자는 얘기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약속해. 네 핸드폰도 나한테 다 오픈하겠다고. 핸드폰을 오픈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내 핸드폰 몰래 확인한 것도 모자라서 걸려온 전화까지도 멋대로 받았잖아. 아무리 내 조카가 장난쳐서 오해한 거였다고 해도 그거는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너는 지금 행동으로 오히려 본인 역시도 까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지. 안 그래? 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랑 여자랑 그게 같아?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른데? 너도 바람 필라치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오빠 나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오빠랑 만나기 전까지 공부만 하고 자기 개발에만 힘썼던 사람이야. 그래, 자기 개발에 힘쓰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 왜 아직껏 임용고시는 합격 못했는데? 진짜 황당하다. 이제 하다하다 내가 임용고시 합격 못한 걸로도 공격하는 거야? 오빠, 지금 정말 추한 거 알지? 그래, 그렇게까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달래고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 한번 만나봐. 엄마 만나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득시켜보라고. 결혼 얘기 나오는 상황에 엄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생각보다 쉽네. 엄마 아주 까칠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듯이 중장비니 뭐니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을 좀 해달라는 거야. 오빠가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배려하는 거잖아.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간절히 애원을 하기에 예비 장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저를 만나고는 이것저것 호구조사하듯이 아예 질문지를 작성해서 물어보더군요. 자네, 나이는 몇 살인가? 군대 갔다 왔고 35살입니다. 군대 갔다 온 건 안 물었네. 묻는 말이나 대답해주게. 알겠나? 네, 편하게 여쭤봐 주시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거야. 나는 나이도 많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묻기만 한다고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네,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애초에 저도 이런 상황 미리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지영이가 다 얘기해 줬거든요. 건설업인가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대충 얼마 정도 버는 건가? 뭐, 돈 걱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어른이 물으면 묻는 대로 좀 똑바로 대답을 하게. 쉬엄쉬엄 일하고도 한 3천 정도는 벌죠. 그럼 힘들게 일하면 조금은 더 벌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 네, 뭐 빡세게 일하면 4천까지도 벌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버는 건 아니지만요. 아이고, 그렇단 말이구만. 일단 자네가 우리 딸 만나면서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도 준다며? 그럼 저축할 돈이 거의 없겠는데? 저는 그때그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이지 제가 뭐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운동은 클라이밍 같은 거나 등산 좋아하고요. 누가 자네 취미를 물어봤나? 저축을 얼마 했는지 물어본 거 아닌가? 제발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게. 묻는 말에나.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라든가 직업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직업이라는 거, 그게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거네. 자네가 나태하게 살았으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분야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쨌건 내 말이 틀린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일세. 자네 조만간 나랑 또 한 번 얘기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만. 오늘은 일단 이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지.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예비 장모와의 만남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은 무엇인지 취조를 하듯이 묻는 태도에서부터 자리를 박차고 싶은 걸 참느라 애써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설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태하다느니 하며 편견을 드러내는데 참 갑갑하더라고요. 덕분에 여자친구와 100일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겠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건축이니 뭐니 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거는 엄마가 멋대로 오해한 거잖아. 엄마가 오빠 인텔리해 보이고 사람이 좋으니까 오해한 거 아닐까? 그걸 왜 오빠가 걱정하고 죄책감 가지고 있어? 죄책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기분이라 그렇지. 걱정도 팔자다. 정말 오빠는 너무 진지해서 탈이야. 다 잘 풀릴 텐데 뭐가 걱정이야? 막말로 나중에 오빠가 많이 벌어서 건설업체 하나 차리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네?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했던 건 너잖아.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 몰라. 스트레스 주지 마. 여행 왔으면 여행 좀 즐기자. 오빠 때문에 술맛 다 떨어진다. 그래, 네가 원해서 온 여행이니까 실컷 즐기다가 가. 마셔. 뭘 걱정이 많으신가 몰라?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저와 달리 여행지에서 여자친구는 아주 진탕술을 마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물론 예비 장모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고
이 사람들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잠들어 있던 사이 예비 장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을 들었던 저였기에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거나 저라는 걸 알리기도 전에 쩌렁쩌렁 성이 난 목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거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저번에 맞선 본 남자도 너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행을 가다니 정신이 있니? 네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니까 질 나쁜 것들이 꼬이는 거잖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여행이니 뭐니 헛된데 시간 쓰지 말고 몸단장이나 하고 피부 관리나 좀 더 하라고 이거사. 어머님, 접니다. 왜 자네가 전화를 받아? 우리 지영이 핸드폰을 왜 자네가 받냔 말이야? 지영이 술 많이 마셔서 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왜 남의 핸드폰을 받냐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 지영이가 제 핸드폰도 자주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귀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맞선이라고 하셨죠? 솔직하게 말하지. 나는 자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건설업 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요즘 건설 쪽 불황이라던데?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다네. 버는 돈도 고작 3천 정도면 우리 딸 먹여 살리기나 하겠나? 데이트 때마다 돈도 펑펑 쓴다던데. 오히려 난 그 얘기에 정이 떨어졌어. 자네가 뭘 하는지부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잖나. 그러니까 맞선 좀 시킨 것뿐일세. 딸 걱정하는 엄마 마음 과하다고 할 생각인가?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어머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중장비 대여하는 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저도 직접 현장 쪽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그러면 자네 건설업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노가다판 전전하는 노가다꾼이었단 말인가? 인테리어 업체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냔 말일세. 인테리어 한다고 단정지어 말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노가다꾼이라니요. 말이 심하시네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게. 오해고 자시고 간에 지금 당장 지영이부터 깨우라고. 어디 남의 전화를 받아서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자네 이렇게 막되먹은 사람이었어? 거짓말도 모자라 예절도 이따위냐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건설업 일하라고 둘러대라 한 것도 제가 아니고요. 맞선 봐놓고 그거 숨긴 여자친구나 어머님이나 할 말 없지 않을까요? 자네를 내가 좋게 보려고 했었어. 우리 딸이 자네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참아 넘기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하는 양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만. 역시 노가다판이나 굴러다니는 것들이 어떤 인성을 지녔는지 제대로 알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할 정도네.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말 다 했네. 끊어. 그렇게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의 해명은 제대로 듣지 않은 예비 장모. 저는 황당함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선을 봤던 것을 속였던 여자친구는 물론 돈과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쏘아대는 예비 장모라는 사람도 참 황당했죠. 사실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그것을 제가 직접 몰면서 버는 돈은 1년에 3천 4천이 아니라 한 달에 3천 4천 정도였거든요. 물론 1년 내내 바쁜 게 아니었기에 늘 그만큼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의 여유는 충분하던 저였기에 속물적 근성을 보이는 예비 장모의 모습이 황당했죠. 그런 사람의 밑에서 자라온 딸인 여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빠,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났어? 그리고 요즘 나한테 태도가 왜 그래? 장거리라는 핑계로 나 보러 오지도 않고.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추궁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뭘 감추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입으로 말을 해줄까? 맞선 봤다며?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야. 난 오빠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내 마음 변함없어. 오빠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봤던 것뿐이라고. 확신을 하면 그냥 확신하면 그뿐이지. 다른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너 임용고시 준비한다면서 그런 궤변 짓거리면서 합격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얼핏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보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인 거지. 비교를 해봐야 물건도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 하나만 놓고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이다 이거야. 왜 사람 말을 꼬아들어? 오빠, 그거 열등감이야. 오빠가 노가다 판이나 전전하니까 생기는 열등감이라고. 뭐? 노가다 판? 너 말 다 했냐?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노가다 판 전전하는 건 맞잖아. 나도 오빠한테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오빠 얼굴이며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솔직히 오빠가 3천 4천 겨우 번다고 하는데 나 건사할 수 있겠어? 내가 만약 애라도 가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돈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냐고.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알아보자더니 결국엔 너도 속물이었네. 꺼져. 오빠, 지금 한 말 후회할 거야. 나 지금 당장 안 잡으면 정말 나 헤어진다? 얼른 꺼지기나 해. 엄마한테 다 이를 건데 괜찮아?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얼른 사과해. 혼나기 싫으면 사과하라고.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이른다는 게 협박이니? 너 정말 나 웃겨주는구나. 너도 나이 30 넘었으면 사람 협박하는 법 정도는 제대로 좀 배워봐.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속물근성을 결국 드러낸 여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사진 찍어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잔뜩 성이 난 얼굴을 한 채 방문한 예비 장모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재산을 증명할 사진을 보낸 뒤 문을 열었는데요. 예비 장모는 제 멱살을 잡아 흔들더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내가 찾아왔네.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그것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알 것 없네. 양심도 없고 돈도 없는 자네. 참아주기 힘드니 내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우리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꺼지란 말이야.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일단 놓으시죠. 우리 지성인답게 대화로 풀죠. 대화로 풀자고? 자네가 한 짓거리를 보게. 자네랑 사귀면서 우리 딸 낭비한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울며 불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시험 합격해야 할 내가 정신적 충격도 받았지 않나. 내가 변호사 고용해서 자네가 울며 불며 비는 꼴 보겠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확실히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라고. 자네는 못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나 놓고 말하시라고요.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 이거 폭력입니다. 자네가 혼날 짓을 해놓고 뭔 헛소리야. 당장 꺼지라고. 노가다나 해 이거렁뱅이야. 우리 귀한 딸 내버려 두라고. 그래, 당장 꺼질게. 참 내 재산은 네 딸한테 들어. 네가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나 이러라고. 네 딸한테 내가 가진 돈 자랑 좀 했어. 건물 뭐 있는지부터 해서 나 재산 얼마 있는지까지. 이 집도 내 집이거든. 건물? 월세나 전전할 꼬라지로 뭔 황당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허세 부리면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하며 넘어갈 줄 알았나? 지금 거짓말하는 건 사기죄야. 그것까지 더해지고 싶냔 말이야. 당신 딸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좀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줬던 건데 이거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라고. 뭐? 자네 소유로 건물이 2채나 있다고? 통장 사진은 나중에 딸한테 확인하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그럼 자네 1년에 3에서 4천 번다는 건 뭔 소리인가 말일세. 내가 언제 1년에 3천 4천을 번다고 그랬어? 한 달에 3천 4천 번다고 해명하기도 전에 당신이며 당신 딸이 멋대로 그렇게 납득해버린 거지. 1년에 못해도 1에서 2억은 벌거든.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얘긴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자네가 그러면 부자라는 얘기가 맞나? 문서를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는 지능이면 댁딸 합격하기 참 어렵겠다. 그래, 맞아. 김서방.
내가 잠깐 정신이 좀 이상해졌던 것 같네. 내가 요즘 치매 증세가 있는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함부로 말부터 나갈 때가 있거든. 화 좀 풀어줄 수 있겠나? 화를 풀긴요. 아줌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아까 법 들먹이셨죠? 제가 법은 잘 몰라도 법 잘 아는 변호사는 알고 있거든요. 무단 침입해서 멱살 쥐고 흔든 것까지 증거들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힘들게 해드릴게. 잠깐만,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이 늙은이가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하게. 김서방. 예비 장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역시도 울며 같이 빌었고요.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었고 희생할 각오가 있었던 저였지만 일부러 수입을 숨기고 조금 시험해봤을 뿐인데 속물근성을 드러낸 모녀.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 그들이었고 신뢰는 이미 깨졌기에 돌아볼 마음은 들지 않았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무시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속물근성 가득한 이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벌써 7년 만이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참 신기하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이 뭐야, 나야 지섭이. 계정을 바꿔서 모르는 건가? 나? 나라고, 최지섭, 네 전남친.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네 남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나? 잠꼬대는 침대에서 하시죠. 용건이 없으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지,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뭔데?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해서. 뭐? 어때? 귀가 솔깃해지는 용건이지? 어딜 봐서? 어? 내가 28살이었을 때 3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는 좀 그래 라면서 갓 20살 된 신입사원으로 갈아탄 게 누군데. 아이 뭐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잖아. 나보다 5살은 더 많은 네가 할 소린가 그게? 남자랑 여자의 나이는 개념이 다르다고. 남자가 30살 되면 딱 남자다울 때고 여자가 30살 되면 다 늙은 거지. 그럼 왜 다시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벌써 35살이나 되었는데? 설마 내가 28살에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톡톡 쏘는 매력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럼 이제 용건 다 끝난 거지? 아니, 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고 그럼 얘기 끝이잖아. 아니 잠깐만. 간만에 연락된 건데 좀 더 얘기 좀 하자. 난 그럴 여유가 없는데? 아, 뭐 어때서?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에 기댈 필요도 있지 않겠어? 말하는 건 너무 역겹네. 헐, 너무해. 그래 뭐 그런 성격도 다 하은이의 매력이었지. 토 나와. 아, 근데 하은이 너 나랑 헤어진 후에 부서 이동했지? 서울 본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사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로 사귄 애랑 서울로 올라왔거든. 아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때 나 니들이랑 같은 층에 있던 옆부서 사람이었잖아. 그 신입의 이름이 수아라고 했나? 너랑 수아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부장님한테 사직서 내는 모습이 마치 니네 주변에 무슨 꽃밭이라도 펼쳐지는 것 같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나 보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빙하기라도 왔나 보다 싶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게 부러워 보였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난 지금 디스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나를 못 잊고 계속 생각했다는 말 아니야?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이라서 뇌리에 박혔을 뿐인데 상사한테 사직서 내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너네 말고 또 있을까?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려서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 그냥 지나간 일은 좀 봐줘. 나도 그 후로 많이 성장했다고. 안심해도 돼. 아니, 네가 현재 어떤지는 내 관심사가 아닌데? 삐지지 좀 말고. 근데 보면 또 네 특유의 톡톡 쏘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긴 해. 그렇게 삐지는 모습도 참 귀엽거든. 그래서? 응? 결국 뭘 하고 싶은 건데? 뭐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네가 내 나이를 이유로 걷어찬 거였고 나는 지금 35살이잖아. 근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게 너무 어려도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얘기가 전혀 안 통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나 경제관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더라.
그러셔? 수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생긴 남자가 좋대. 나 같은 아저씨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걔 지금 27살이지? 그리고 너는 40살이고. 하긴 나이로 보면 체력이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긴 하네. 뭐 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생각한 거야. 우리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무엇보다도 넌 이제 35살이라서 홍기도 꽉 찼는데 혹시 결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데없이 다시 사귀자고 한 거야? 너한테 있어서는 매우 감사한 제안 아니야? 여튼 그럼 이건 얘기된 거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줘. 왜? 왜긴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그러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도 돼.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솔직하게 받아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7년이라는 세월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냥 뜨겁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싹 다 날아갈걸? 진짜 변함없이 역겹네.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하은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그려왔던 그 달달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더러워. 어? 진짜 진심으로.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네가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가 35살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다가 늙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제 나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잖아. 응? 솔직해주자 우리. 아니, 아까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던 건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데? 에? 무슨 말이야. 35살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7년씩이나 됐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연애도 했을 테고. 요즘 세상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대부분인 걸 모르는구나? 아니, 그래도 솔직히 쭉 내 생각만 해온 너는 예외잖아. 그게 문제라고. 뭐가? 내가 언제 쭉 네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응?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아니, 그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딴 건 헤어진 순간에 다 끊어졌구만 무슨.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 웃기네. 애도 벌써 셋이야. 진짜? 애도 있어? 셋이나? 이건 또 반응하네? 아니, 대체 왜?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남자랑 애를 만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제발 좀. 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헤어진 시점에서 난 완전히 너를 놨어. 거짓말.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너를 만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 머리에 든 꽃밭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말이 돼 이게? 나 살 집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실은 회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수아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나름 일자리도 찾고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서울 와서도 금방 적응도 하고 뭔가 나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그니까 즉 네 여자친구한테만 일 시키고 정작 너는 집에 틀어박혀서 밥만 축냈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이다. 쉽게 말해 방구석 페인이라는 말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항상 뭐든 너한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 페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자기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너를 버렸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7년씩이나 함께 해준 것도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넌 이제 나이가 40이야, 이 사람아. 뭐? 나이 40 먹고 직장도 없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 대체 뭐야?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본가 가서 살면 되잖아.
7년 전에 일 그만두고 서울 간다는 거 반대하셔서 싸우고 영 끊었단 말이야. 그럼 직장이라도 좀 구해보든가. 근데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아니, 그래도 당장 잘 것도 없는데 어떡해. 아, 맞다.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낸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화내면 나도 같이 빌게. 그럼 되지? 주소 알려줘. 누가 재워준대? 응?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아니, 왜? 결혼하면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이사 갔으니까. 진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초에 헤어진 전 여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직장이라도 알아봐. 그 후 7년 전에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었지만 설마 한층 더 심해져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최지섭은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그의 어머니가 제 본가까지 찾아와서는 지금도 지섭이 좋아하는 거면 좀 만나달라 라고 울며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미리 사정을 들었던 아빠가 지섭이의 망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섭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그대로 체육교사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체노동 알바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식 근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정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나연아. 응, 나도. 뭐야 그 반응은? 너 퇴직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반응이 왜 그래? 아니, 솔직히 거북하잖아. 뭐? 왜? 난 니네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래의 시누이잖아. 이제 곧 네 형님이 될 사람이라고. 날 모함해서 퇴직하도록 몰아붙였던 장본인이 우리 오빠 아내 될 사람이라니. 싫은 게 당연하지. 넌 무슨 다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러냐? 지나간 일이라고? 나한테는 고작 3년 전 일이야. 네가 우리 회사 임원을 스토킹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해고당하게 만들었잖아. 나중에 그 오해는 풀렸다고 해도 당시에 생겼던 트라우마는 여전하거든? 솔직히 난 네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오늘도 헛구역질이 나서. 아,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구나? 호들갑 떨기는. 뭐 나랑 니네 오빠는 이미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조금씩 적응해야지. 어쩌겠어?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뭐야, 너한테 쓸 시간 없는데 최대한 빨리 용건만 해. 고마워. 저기 나연이 말인데. 뭐? 나연이가 왜? 나연이가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라는 건 알아? 아, 어제 들었어. 네가 스토커 취급받았을 때 유일하게 편들어준 사람이라며? 뭐? 고작 너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시누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결혼하면 나연이 말 잘 듣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거 아니야. 뭐? 내가 스토커란 소문 퍼뜨린 건 나연이라고. 뭐라고? 야, 감히 오빠 아내 될 사람을 모함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넌 진짜 답이 없구나.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을 헐뜯기나 하고 네가 스토커짓 했다는 것도 다 사실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연이가 진짜로 소문냈다니까? 부모님이랑 나연이한테 네가 방금 한 말 전해줬다. 뭐? 나연이는 울고 부모님은 너 같은 딸 둔 게 부끄럽다면서 한숨 쉬시더라. 지금 다 같이 있어? 지금 넷이서 외식하러 나왔거든. 어? 나는?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망치잖아. 뭐 어쨌든 안 데려오길 잘했지.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뭐? 내 아내 될 사람을 모함하다니 용서 못해. 그러다가 결혼 후에 네가 우리 나연이 쥐잡듯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짓 안 해. 못 믿겠는데?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시네. 다음 주까지 따로 살 집 구해서 당장 나가라신다. 갑자기 어떻게 나가? 직장 그만두고 백수가 돼서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쫓아내서라도 독립이라도 시켜야지. 백수라니? 나 지금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어. 나연이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간다고. 넌 좀 흐리지 마. 내 아내 될 사람 모함하지도 말고 당장 집에서 나가.
그래, 날 믿어주질 않는구나. 널 뭘 보고 믿어. 어릴 때부터 뭐래도 별 볼 일 없는 결과만 내는 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나처럼 인망이 없거든. 알았어. 금방 나갈게. 나연이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같이 살지도 못해. 내 아내 될 사람 헐뜯지 말랬지? 사실인 걸 어떡하라고. 집 나가면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 그래, 제발 그렇게 좀 해줘라. 수정아, 너 집에서 쫓겨났다며?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좋아? 같이 살면서 너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아예 없는 편이 스트레스도 없고 훨씬 좋긴 하지. 그래? 그럼 얼른 나가줘. 네가 쓰던 방은 내가 쓰기로 했거든.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니? 내가 가진 걸 남김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그럼 안녕. 수정아, 오랜만이야. 누구세요? 뭘 모르는 척하고 있어. 네 오빠지. 그래서 뭔데? 야, 존경스러운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너 어쩜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아, 그거? 집 나갈 때 일절 연락 안 할 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누구였는데? 그냥 깜빡하고 차단도 안 한 것뿐이야. 핑계는 필요 없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이번 달 중으로 1억 준비해. 뭐? 숨겨도 소용없어. 네가 유명한 사업가랑 결혼한 거 다 알아.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 동료 중에 네 동창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결혼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 사과의 의미로 1억 내놓으라고. 너도 드디어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영광인 줄 알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뭐? 남한테 돈 뜯어내면서 그런 건방진 태도는 뭐야? 진짜 저질스럽고 교양 없다, 오빠. 뭐라고? 돈이나 노리고 남자랑 결혼한 네가 할 소리야?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뭐? 남편까지 싫은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거든. 10년이나 만나서 우리 집 사정도 훤히 알고 있고 스토커라는 오해를 받아 해고당했을 때도 날 굳게 믿어주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당신들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상의한 결과거든. 이거랑 그건 별개지. 가족을 위해 1억을 준비하는 건 네 의무라고. 그 1억을 어디다 쓸 건데? 뭐? 오빠는 엄청 쉽게 말하는데 작은 금액 아니야. 이유도 안 듣고 그 큰 돈을 내놓을 것 같아? 집 리모델링 할 거야. 네가 살던 본가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안 돼. 뭐? 난 그 집에서 쫓겨난 몸이라 다시 돌아갈 일도 없는데 돈을 뭐하러 주겠어? 애초에 그 이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야! 그럼 얘기는 다 끝났지? 안 기다려? 연락하지 마. 수정아! 너 진짜로 그 사업가랑 결혼했어? 완전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금수저랑 만났어? 뭐야? 얼른 나 좀 소개시켜줘. 내가 왜? 너 같은 애한테는 아깝잖아. 내가 대신 데려가 줄게. 5년 만에 한다는 연락이 그거야? 너도 진짜 제정신은 아니구나? 어머, 너무 무섭다. 너 오빠랑 결혼했잖아.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지면 불륜인 거 몰라? 우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금수저 남자 하나 물어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할 말은 그것뿐이야? 뭐? 어제 오빠한테 연락 왔어. 둘 다 쌍으로 멍청한 게 부부라서 그런가? 야! 어차피 돈 뜯으려는 거잖아. 뭐? 오빠가 갑자기 1억을 준비하라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인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봤더니 빚을 1억이나 줬더라고. 심지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탓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1억이나 됐다더라? 그렇게 이자가 높은 줄 몰랐지. 빌리기 전에 확실히 알아뒀어야지. 개인 파산하더라도 빚 다 갚기 전까지 쫓아다닐걸? 거기다 오빠랑 부모님 명의로 돈을 빌렸다며? 아니, 내 명의로는 못 빌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끌어들이는 게 어딨어? 뭐야? 집에서 쫓겨난 주제. 그래, 그래도 난 내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그런 짓은 안 해. 뭐? 아내라는 입장은 나연이 너랑 똑같잖아. 같은 입장에서 널 비판하는 거야. 나였으면 사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그런 민폐는 끼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1억 주던가. 뭐? 네 남편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은 일단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네 남편한테 네가 스토커 짓 한 거 들키기 싫으면 지금 당장 1억 준비하라고. 그 오해는 이미 풀렸잖아.
아니,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어딨겠어. 하여튼 나연이 너도 대단하다. 자꾸 그렇게 다벗게 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모르겠어? 뭔 소리야.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나랑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뭐?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스토커 일도 알고 있었거든? 그게 다 오해였다는 것도 그 소문을 낸 범인이 너란 것도 알고 있어. 뭐? 그리고 실제로 스토커였던 사람은 사실 나연이 너라는 것도. 뭐? 어디서 그딴 헛소리를. 예전에 내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했어. 흥신소라고? 거기서 내가 스토커 누명을 벗을 자료를 받았거든. 괜히 나한테 앙심 품을까봐 나연이 네 얘기는 함구하고 있었지. 뭐? 말도 안 돼. 내 남편은 늘 내 곁에서 내 모든 걸 지켜봐준 사람이야. 그니까 네 협박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남편이 너 같은 여자를 상대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빚더미에 앉을 가족들을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빚은 자기 힘으로 갚아. 빚이 1억이나 생긴 이유는 나연이가 스토킹하던 임원이랑 결국 불륜을 저질렀고 버려주기 싫어서 돈을 퍼주다가 그렇게 됐다네요. 그 사실을 안 오빠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이혼할 용기는 없어서 자기가 멋대로 부릴 줄 알았던 저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결국 그 후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이 느닷없이 오빠네 직장에 쳐들어온 탓에 빚쟁이인 게 밝혀진 오빠는 퇴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죠. 시댁을 버리고 밤일을 시작한 나연이와는 이혼했어요. 지금은 각자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근근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